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껴 들어오는 오후,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참고 견뎌야겠죠. 오늘도 며느리 민서가 점심을 먹고 나서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라며 명령조로 말하고는 사돈댁. 혜경과 함께 쇼핑을 나갔거든요. 여보, 괜찮아? 철수가 거실에서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시부모 섬기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니. 영자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나마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특히 사돈댁 혜경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혜경은 늘 우리 민서가 바빠서 정신없으니 부모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라며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랬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는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녁도 준비해 두시고요. 영자는 그 순간 무엇인가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혜경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젊은 부부들은 데이트도 해야죠.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철수는 그때 눈썹을 찌푸렸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영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며느리들이 원래 그런 거야. 저녁에 철수가 위로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시부모님께 이렇게 했나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잖아요. 철수도 속으로는 동감했습니다.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께 감히 이런 식으로 대할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젊은 세대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며칠 후 혜경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영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죠.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영자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요리해온 자신의 솜씨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다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 그래요?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해볼게요. 혜경은 그런 영자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민서가 요즘 육아로 너무 힘들어해요.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봐도 불쌍해서. 철수가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가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사돈댁이 자신의 집에 와서 아내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영자가 말리는 눈빛을 보내자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와 철수는 침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예요? 며느리는 우리를 부리기만 하고 사돈댁은 대놓고 무시하고. 철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도를 넘었어.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사돈댁이라지만 이건 아니야.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서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결혼 이후 줄곧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영자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철수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또다시 영자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절 준비 미리 해두세요. 저는 엄마랑 여행 다녀올 거거든요. 영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서 다 하라고? 민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 말했어요. 참, 그리고 아이들 돌봄도 부탁드려요. 이틀 정도 있다 올게요. 철수가 신문을 보다가 손에 힘을 주어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서와 혜경이 여행을 떠난 후 영자와 철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며칠 후 혜경이 민서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정말 좋았어요. 민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잘하셨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혼자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느라 손목이 아팠거든요. 혜경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 가구 배치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요. 철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집 좀 고쳐놓을게요. 젊은 사람 감각으로.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니. 민서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이 소파도 너무 오래됐고 저 장식장도 촌스러워요. 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시골 냄새가 너무 나요. 민서야, 우리가 좀 세련되게 바꿔놓자. 철수의 눈가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골 냄새라고 하셨나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경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모던한 게 좋잖아요. 민서가 거실을 휘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때 손님들 오시면 부끄러워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혜경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민서 육아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철수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었습니다. 혜경이 철수를 흘끔 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도 손자 돌보는 거 당연하시죠? 요즘은 할아버지들도 육아 참여하는 시대잖아요. 육아 참여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민서 혼자 키우기엔 너무 벅차죠.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민서는 뭘 하고 있나요? 민서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죠. 혜경이 민서를 두둔했어요. 맞아요. 젊은 시절에 너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사람이에요. 혜경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말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하다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시부모가 며느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때랑은 달라요, 어머님.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와 혜경이 돌아간 후 영자와 철수는 침실에서 격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하인이에요? 노예예요? 철수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돈댁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이건 도를 넘었어. 민서도 민서지만 혜경이 더 가관이에요. 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겠어. 뭐요? 사돈댁 집에 가서 똑같이 해주는 거야.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럼. 왜 안 돼? 그쪽에서 먼저 예의를 저버렸잖아. 우리도 할 말은 해야지.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분노와 모욕감이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도 당당해져야 해요. 철수가 혜경의 주소를 적어놓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 당장 가자. 사돈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똑똑히 보여주자. 영자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들도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혜경이가 우리를 깔봤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 가서 똑똑히 보여주죠.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밤늦도록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영자와 철수는 혜경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철수가 손을 꽉 잡아주니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관문을 누르자 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사돈댁, 저희예요. 영자, 철수. 아, 어머님, 아버님.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혜경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차림새가 수수했지만 여전히 도시적인 세련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영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깜짝 방문이에요. 집 구경도 하고 싶고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혜경의 집은 정말 깔끔했어요. 모든 가구가 최신 트렌드에 맞춰져 있었고 인테리어도 잡지에서 본 듯한 모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감탄했지만 동시에 어제 자신의 집을 시골 냄새 난다고 한 혜경의 말이 떠올라 기분이 복잡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혜경이 자랑스러운 듯 웃었어요. 감사해요. 작년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꽤 돈이 들었지만 만족해요. 민서도 거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 철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혜경과 민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혜경이 부엌으로 가더니 티백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해했어요. 자신이 혜경을 대접할 때는 항상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내놓았는데 혜경은 간편한 티백을 쓰는군요. 이거 마트에서 산 싼 것인데 시골에서 온 분들께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혜경이 웃으며 차를 내놓았어요. 영자와 철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시골에서 온 분들이라고 하셨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촌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혜경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영자와 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영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너무 연하네요. 물 탄 것 같아요. 혜경이 당황했어요. 그래요? 제가 차 타는 게 서툴러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차 안 마셔요. 너무 싸구려 같아서. 철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마시거든. 민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영자가 일어나서 혜경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게. 영자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짜네요. 진짜처럼 만들어놨지만 금방 티나요. 혜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도자기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소장품이었거든요. 그게 가짜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제가 골동품 좀 아는데 이건 명백한 짝퉁이에요. 철수도 일어나서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경이 아끼는 유리 장식품들을 하나씩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이것들도 다 싸구려네. 백화점에서 파는 것 같은데? 아버님 손으로 만지시면. 왜? 더러워져? 우리 손이 더러워? 혜경이 당황해했지만 영자와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자가 갑자기 손을 놓치는 척하더니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깜빡했네. 도자기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혜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아끼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어차피 가짜니까 상관없죠? 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가 화를 내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 있어요?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죠? 일부러라니. 실수예요, 실수. 영자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도 거실의 다른 장식품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물건들이 다 부실해 보이네.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아. 아버님, 제발 그만. 왜? 우리가 구경하는 것도 안 돼?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경하셔도 되지만 함부로 만지시면.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말 기억나요? 시골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혜경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우리 집 가구도 바꾸라고 했고 우리를 하인처럼 부렸잖아요.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얘기해봐요.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했어. 이제 우리 차례야. 철수가 혜경의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지내자. 당신들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영자와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혜경과 민서는 영자와 철수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시부모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영자가 냉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요.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혜경의 서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혜경이 자랑스러워하는 책들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보자. 뭐가 그리 대단한지. 아버님, 그건 제가 받은 상들인데요. 상? 무슨 상을 받았다고? 철수가 트로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혜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동네 부녀회에서 받은. 동네 부녀회?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자랑하고 있었네. 트로피를 대충 제자리에 놓으면서 일부러 기울어지게 했어요. 혜경이 서둘러 바로 세웠습니다. 영자는 민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너도 참 잘했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더니. 어머니, 제가 언제? 매번이었지. 설거지 해달라, 아이 봐달라, 명절 준비해달라. 너는 뭘 했어?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육아가 힘들다고?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너를 키웠어. 혼자서. 시어머니 도움도 별로 없이 말야. 혜경이 딸을 감싸려 했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는 달라요. 예전처럼.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예의까지 다른 거예요? 철수가 혜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장식장으로 다가갔어요. 이 장식장도 참 화려하네. 우리 집 것보다 비싸 보여. 그건 저희가 힘들게 모아서. 힘들게 모았다고? 영자가 비웃었어요. 우리는 평생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시골 냄새 난다고 했잖아. 철수가 장식장 문을 열더니 안에 있는 유리잔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아끼는 거? 우리도 우리 집 가구들 아끼는데 그걸 촌스럽다고 했잖아. 유리잔 하나가 철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 혜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철수의 사과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서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부러라니. 너희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실수한 거야.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마음이 다쳤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혜경이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들을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그런 혜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음식 남기고 비판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어머님, 그건 정말 뭐? 정말 우리를 무시한 거 맞잖아. 철수가 거실 테이블 위에 화분을 집어들었어요. 혜경이 정성스럽게 기르던 난초였습니다. 이 화분도 별로네. 우리 집 화분이 더 이뻐. 아버님, 그건 제가 몇 년째 기르고 있는. 몇 년째? 그럼 뭐? 우리는 평생을 기른 거야. 가정을. 화분이 철수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흙이 흩어졌어요. 난초가 뿌리째 뽑혀 나왔습니다. 혜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 영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해보는 거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철수가 비웃었어요. 좋아. 불러봐.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 당한 거 다 신고하지. 당한 거요? 응. 며느리가 시부모를 노예처럼 부린 거, 사돈댁이 남의 집에 와서 모욕한 거.
다 증인도 있어. 혜경과 민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영자가 혜경의 드레싱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향수병들을 하나씩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싼 향수를 쓰면서 우리는 시골 냄새 난다고 했구나. 어머님,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향수병 하나가 영자의 손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혜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집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영자와 철수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모욕감이 복수의 형태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혜경의 자랑거리였던 유리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식장 안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털 잔과 접시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경이 손님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던 그 장식장이었습니다. 이 장식장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철수가 냉소를 띠며 물었어요. 아버님, 제발. 혜경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장식장 문을 활짝 열더니 안에 있던 크리스털 접시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도 진짜일까? 아까 도자기처럼 가짜 아닐까? 그건 정말 비싼 거예요. 제발 조심스럽게. 비싸다고? 철수가 비웃었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얼마짜리인데? 그 순간 크리스털 접시가 철수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 혜경이 절규했습니다. 민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당신들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영자가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뭘 했다고 이래요? 뭘 했냐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고 내 엄마는 우리 집을 모욕했어. 철수가 계속해서 장식장의 물건들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혜경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영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우리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는 들었어? 민서가 철수를 막으려고 다가갔지만 철수가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너희가 우리 마음에 낸 상처보다는 훨씬 작은 거야. 혜경의 거실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화분의 흙이 카펫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이제 좀 느껴져? 영자가 혜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망가지는 기분이?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민서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가 막아섰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당한 건 이것보다 훨씬 많았거든. 철수가 혜경의 피아노로 다가갔어요. 검은 피아노는 혜경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피아노도 자랑거리였지? 우리 앞에서 치면서 뽐내던 거. 아버님,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철수는 피아노 뚜껑을 3개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감정을 짓밟을 때는 괜찮았나? 영자도 혜경의 서재로 가서 책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책들로 우리를 무식하다고 생각했겠지? 시골 사람들은 책도 안 읽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혜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민서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집 부수는 거잖아요. 철수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집 부수는 거? 너희는 우리 마음을 부쉈잖아. 마음을 부쉈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계속 참고 살라고? 영자가 혜경의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 거울도 깨버릴까? 너희 추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말이야. 어머님, 제발. 혜경이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제발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 갔어? 거울이 영자의 손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7개의 불행이라는 미신이 떠올랐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철수가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르라고. 그럼 우리도 지금까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고발하겠어. 정신적 피해요? 그래. 며느리와 사돈댁의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증인들도 많아. 민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혜경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사과할게요. 영자가 혜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진작 그럴 것이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철수가 마지막으로 혜경의 액자들을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가족 사진들이 액자와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려. 혜경의 집은 완전히 초상집처럼 변해 있었어요. 부서진 물건들과 흩어진 조각들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자와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혜경의 거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꽃들은 화분에서 뽑혀 나와 흙과 함께 카펫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미쳤어요. 영자가 민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미쳤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어. 철수도 거들었어요. 이제야 우리 기분을 알겠지? 소중한 게 망가지는 기분 말이야. 혜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충분히 벌받았어요. 충분히? 영자가 비웃었어요. 우리가 받은 모욕에 비하면 아직 부족해. 민서가 어머니 혜경을 부축하려 했지만 혜경은 일어날 힘도 없어 보였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집이 이렇게 망가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이럴 수 있어요? 민서가 항변했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 그 대가야. 대가라고요? 그래, 대가. 우리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영자가 혜경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을 시골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혜경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민서가 영자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엄마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로 다 되는 줄 알아?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없어져? 철수가 부서진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봐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었어. 너희들이 짓밟고 부순 우리 마음. 혜경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로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마음에 박힌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했던 걸 똑같이 당해보는 거야. 무시당하고 무력해지는 기분을. 혜경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도 잘못했고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영자가 비웃었어요. 진작 조심했어야지. 민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철수가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너무하다고? 너희가 한 짓이 더 너무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요? 심하게?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고 내 엄마는 우리를 무시했어. 혜경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고? 철수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시골 냄새 난다는 게 칭찬이야?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계속된 실수가 어디 있어? 민서가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무심코? 철수가 웃었어요. 무심코 남을 상처 주는 게 더 나쁘지. 혜경의 집은 이제 정말 초상집 같았어요. 부서진 물건들과 어수선한 모습이 마치 큰일이 난 집처럼 보였습니다.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소중한 것들이 망가지는 게 어떤 건지. 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철수가 영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만 가볼게.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왜? 우리가 치워줘야 해? 영자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 상하게 했을 때 치워준 적 있어? 철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경고를 남겼어요.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마. 우리도 사람이야. 영자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앞으로는 시부모를 좀 더 존중해. 알겠지?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혜경과 민서는 부서진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영자와 철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벌어진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분노가 해소된 시원함과 동시에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갔나?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정말요? 응. 그동안 우리가 너무 참았어.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졌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철수가 영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 우리는 그냥 응수한 거야. 한편 혜경의 집에서는 모녀간의 격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거실에서 혜경이 민서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시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서. 민서가 발끈했습니다. 제가요? 엄마도 같이 했잖아요. 나는 널 도와준 거야.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가 시골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혜경이 머리를 감추러요. 아, 미치겠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민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민서의 남편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거실로 들어간 준호는 완전히 엉망이 된 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둑이라도 들었어? 민서가 울면서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시부모님이 어떻게 했다고? 혜경이 대신 설명했어요. 사돈 어른들이 와서 집을 이렇게 만들고 갔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민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희가 좀 실수했는데. 실수? 준호는 부서진 물건들을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 정도로 집을 망가뜨릴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혜경과 민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마침내 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좀 무례하게 했어요. 무례하게? 설거지나 육아 같은 걸 너무 당연하게 부탁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혜경도 어쩔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돈 어른들 집을 좀 비판했어요. 비판을? 시골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민서가 변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어? 준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들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셨겠어? 혜경이 울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도를 넘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민서가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도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도 잘못했어. 그럼 저 혼자 잘못했다는 거예요?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거야. 혜경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사돈댁이 딸을 혼내지 말아요. 준호가 혜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잘못하셨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민서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만 비난할 거면 저는 나갈 거예요. 준호가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지. 무슨 해결을 해요?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부서진 집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릴게. 그리고 우리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 민서와 혜경은 준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영자와 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준호입니다. 영자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와 사돈댁의 일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사위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아, 준호야. 들어와. 거실에 앉은 준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 민서와 사돈어른이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막았을 텐데. 영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야, 너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잘못했으니 제가 책임져야죠. 철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우리도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민서가 도를 넘었으니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네. 사돈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격하게 했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아버지, 어머니 편이에요. 민서가 확실히 잘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네. 시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내라도 이해해주니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민서를 잘 타일러 볼게요. 며칠 더 지난 후 준호의 중재로 양측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인 동네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민서와 혜경은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영자와 철수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과연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들 정말 죄송해요. 민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영자가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도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혜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잘못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집을 그렇게 만든 건 미안해.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어요. 민서야,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혜경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영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네.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민서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어머니를 존중하겠어요. 영자도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우리도 너무 심했어. 미안해. 혜경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신뢰하지 않겠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조심하자. 가족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영자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예전과 달리 시어머니를 정중하게 대했고 혜경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민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영자는 민서의 변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야. 정성이지 뭐. 철수도 혜경의 달라진 태도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으니 좋네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민서가 시어머니 곁으로 가서 앉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 혜경도 말했어요. 저도 가끔 안부 여쭈러 올게요. 물론 미리 연락드리고요. 철수가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야. 그렇게 두 집안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갈등과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해졌어요. 때로는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걸 모두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